자, 9장 보건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서 효과성 평가 중에 지금 앞서서 봤던 것들이 그 각각의 그 과정별로 이루어지는 구조 평가라든가 과정 평가라든가 결과 평가 각각에 나오는 지표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논리 모형 얘기를 했어요. 자, 논리 모형 5단계죠. 첫 번째 뭐라고요? 투입부터 안 가. 뭐예요? 현황, 투입, 바로 산출 안 가고 활동, 산출, 결과. 예, 요런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효과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실행했는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험 설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진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비 실험 설계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건 진 실험 설계의 3가지 방법들을 했었어요.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 대조군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이 2개의 장단점이 있어. 그럼 그걸 다 합쳐버리면 좋겠네.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설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진 실험 설계 키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그 대상자를 뽑을 때 무작위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준 실험 설계라는 게 있어요. 준 실험 설계는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뭐예요? 처음 시작이 임의로 우리가 선발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준 실험 설계 2개로 나뉘어요. 인과적 추론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추론이 가능하냐?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아니다. 그것도 아니야.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한 준 실험 설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건 이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은 거겠어요? 왜? 우리는 더 어려운 것들을 잘 못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얘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인과론적 추론이 불가능한 거. 자, 그래서 일단 인과론적 추론이 가능한 준실험 설계에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 이렇게 해서 단절적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대상자 한 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험군 하나 있어서 그 반복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금연 클리닉을 예를 들자면 금연 클리닉을 개입시키기 전에 우리 실험군 대상자들을 시기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을 개입받고 이제 수행받고 그다음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봐서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순서로 시간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정말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은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예요. 아까 그 대조군 사후 측정 설계하고 똑같은 사전 사후 측정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달라요. 비동질적 임의로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지 않고. 그래서 비동질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선발해서 통제 집단, 그러니까 컨트롤 있고 컨트롤이랑 대상자 실험군이 있고 통제 집단 설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사전사후 측정 설계하고 똑같이 생긴 것. 근데 임의 선발이냐 아니면 무작위냐 이거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안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그림에 보시면 X, O 이래가지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는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거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는 게 종속 변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게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TV 시청 시간에 따른 가족의 친밀감 정도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TV 시청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TV 시청은 안 바뀌죠.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죠. 시간은 1시간 보냐 2시간 보냐 이렇게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TV 시청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는 애는 아니에요. 독립 변수고 이 독립 변수가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가족들의 친밀감. 친밀감이 있다, 없다, 적다, 많다 이런 거 있죠. TV 시청 시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고 종속 변수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영향을 받는 애가 종속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또 대조 시계열 설계라고 있어요. 자, 일단 대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대조군이 있다는 얘기고 시계열 설계니까 아까 우리 단절적 시계열 설계에서 아까 걔네 실험군밖에 없다는데 얘는 대조군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발해서 실험군하고 대조군 있는데 시간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측정하는데 금연 클리닉
사용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보고 대조군은 그냥 이제 그런 개입 없이 그냥 시기적으로 다르게만 똑같은 시기에만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정말 금연 클리닉 때문에 흡연율이 떨어진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인과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대조군하고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인과론적 추론 어려운 준 실험 설계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추론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우리가 실험 이거에 맞춰서 하긴 너무 좋아. 예, 되게 편한 거죠.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는요. 집단이 하나지. 그냥 우리 대상자 우리 집단 딱 하나예요. 그리고 사후 측정 끝나고 나서 그냥 만족도, 식습관 평가 정말 좋아졌나 그 설문지 하나 돌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예요? 1회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했는데 뭐가 좋았대더라, 뭐가 나빴대더라, 이런 거에 대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개입을 들어가고 사후 측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적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제일 단순하면서도 네, 간단하게 하기 쉬운 거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평가 결과를 낼 때 앞에 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 안 해놓으면 이거라도 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당연히 방금 했던 거에서 사전 측정까지 그나마 있어서 일단 독립변수에 대한 효과 추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사전 사후니까 어쨌든 이 단일 집단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개입받기 전에 점수나 이런 행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 다음 행태를 비교, 사전 사후 측정이니까 비교는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비동질적 집단 사후 측정 설계 이래가지고 비동질적 집단이가 이렇게 대조군 있고 사후 측정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장이 무작위 할당 없고 짝짓기도 없고 동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원인과 결과를 못 보는 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험 설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신데, 혹시 뭐 문제라든가 뭐 보셨을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면요 너무 깊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문항만으로도 이해가 가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인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실험 설계 중에 비실험 설계가 있다 그랬어요. 비실험 설계는 엄연히 말하자면 실험 설계가 아니다. 준 실험 설계가 진 실험 설계를 못할 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관찰, 이런 것들 하는 걸 우리가 실험 설계는 쭉 지켜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 뭐 비실험 설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색 조사의 성격을 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지금까지가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한 거예요. 논리 모형 얘기 나오고, 갑자기 실험 설계 얘기가 쭉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이런 것들 나왔던 게 이제 효과성 평가고요. 그 다음 경제성 평가예요. 따라해봅니다. 경제성. 네, 경제성 평가라는 건 무시할 수 없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뭘 투입해요? 자원을 투입하죠. 근데 자원은 우리 어떻게 해서 아껴 써야 돼요. 왜냐면 조금밖에 없거든. 예산이든 인력이든 풍부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만큼을 투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얼만큼 드러났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얘가 더 저렴하게 잘했네? 그럼 또 요걸 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빠질 수 없는 게 경제성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비용 효용 평가, 그리고 비용 최소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287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뭐 표 9-2에 간단하게도 나와 있는데, 뭐 그걸 안 보신다 하더라도, 자, 일단 비용 효과 평가는요, 일단 비용이 있죠. 비용은 당연히 무슨 단위예요? 비용을 측정할 때 돈이죠. 그렇죠.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요. 비용 효과 평가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이 들었어. 올해. 그렇죠. 1억이 들었다.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효과냐, 편익이냐, 효용이냐, 비용 최소화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비용을 화폐 단위죠. 당연히 얼마를 투자를 해서, 자, 우리가 1억 투자했는데 흡연율
2% 떨어뜨렸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효과예요.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투입한 돈에서 화폐 단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자연 단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흡연율이 줄어들었다, 건강 수명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넣었는데 투자를 했는데 비용을 얼마를 들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범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비용 편익은 뭐예요? 비용의 단위 무슨 단위로 시작해요? 화폐 단위로 시작하죠? 근데 비용 편익 역시도 무슨 단위? 얘도 화폐 단위로 우리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우리 금연클리닉 올해 사업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들였는데 우리 향후 나중에 그 건강보험료 사용에 대해서 그 결과 예를 다시 그 건강에 대한 효과가 뭐 10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뭐 건강보험료를 10조를 아낀대 라고 얘기했을 때 드러나죠. 느낌이 오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10조를 아끼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 똑같이 화폐 단위 대 화폐 단위로 표현하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1억을 들였는데 흡연율이 2% 줄었어요.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이고, 1억을 들여서 10조의 효과를 받네.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앞 시간에 했었는데, 얼마나 쓸모가 있고 얼마나 나한테 이 본인한테 쓸모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 효용 분석이 있어요. 일단 비용 효용, 그렇죠. 자, 비용은 당연히 비용으로 나타내고요. 효용은 내가 쓸모 있는 그 가치로 나타내요. 그래서 질 보정 수명이라는 퀄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부터 퀄리, 뭐 장애 보정 수명이라고 그래서 뭐 달리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단 질 보정 수명 같은 경우는 그냥 살았을 때 우리가 한 0.8 정도의 건강, 1이 최고라고 하면 0.8 정도의 건강 상태로 한 2년 살고 뚝 떨어지다가 뭐 한 10년째 죽는 거. 근데 어떤 우리가 B라는 그 수술을 받으면 한 0.9의 그 건강 수명으로 한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택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B를 택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B를 택하려면 뭐 돈이 한 10억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10억이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A여도 된다 라고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최소화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비용은 화폐 단위고 산출에 대한 건 없어. 그냥 없고 그냥 저렴하게 된 거 고르는 게 비용 최소화예요. 자, 여기 A 보건소는 인력 한 명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500 들여서 뭐 흡연율을 1% 줄인 거예요. 근데 B는 인력을 2명 들였어.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똑같이 1% 줄였어요. 그럼 뭐가 더 최소화예요? 인력 한 명에 2,500만 원 든 게 2,500만 원 가지고 1% 줄어든 게 더 비용이 최소화된 거죠. 이거 고르자. 이게 비용 최소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각의 특징, 일단 비용에 대한 건 화폐 단위고, 그 자연 단위 그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봤을 때 흡연율이 줄어들었다, 뭐 건강 수명이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비용 효과. 그리고 돈에서 돈으로 설명하는 거, 화폐에서 화폐 단위로 설명하는 거, 비용 편익. 그리고 내가 질 보정 수명, 내가 어떻게 A냐 B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에 대한 수명의 보정 수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비용, 효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저렴한 거, 비용 최소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은 내가 볼 때 얼마나 이게 쓸모의 가치가 있냐. A와 B 수술을 했을 때의 그 가치를 화폐 단위로 먼저 투입되는 화폐 단위로 보고, 그 보정 수명이 있을 거야. 얘는 10년 살고 얘는 30년 살아요. 하지만 나는 30년 사는 거에 대한 비용을 댈 수가 없어. 그러면 10년짜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비용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